서연이 희주를 갑자기 찾아간 이유는 다름 아닌 99억에서 33억을 사망한 오피스텔 집주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단에서 신탁 관리를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33억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99억을 들킬 게 뻔했기 때문에 친척 할머니가 33억을 기부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99억에서 33억이라는 돈을 희준의 재단에 맡긴 이유는 연이은 돈 세탁 실패와 오피스텔 집주인이 자신 때문에 사망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희준은 서연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33억이 전부 현찰이면 안 될 수도 있으니 조만간 연락을 준다고 얘기를 한 뒤 헤어지게 되죠. 그 후 서연은 오피스텔에서 재훈과 만나 99억 중에 33억을 희주한테 맡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와 재훈한테는 저번에 5억을 썼으니 28억만 준다는 통보를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사망한 오피스텔 집주인을 찾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편 태우는 서류 봉투를 가지고 상무에게 찾아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과 USB를 빼앗기고 폐차장으로 끌려갔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빼앗긴 USB와 똑같이 생긴 USB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락커에서 USB와 사진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락커 위에서 빼앗긴 USB와 똑같이 생긴 USB를 발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해커에게 주면서 비밀번호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시각 인표는 태우 집 앞까지 찾아와 주차되어 있는 태우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게 되고 오피스텔에서 서연과 만나고 헤어진 재훈은 오피스텔 주인을 죽인 것처럼 서연 또한 청부살인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인표와 재훈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태우와 서연은 통화를 하게 되고 서연은 태우에게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줬으니 자신 또한 동생 사건을 돕고 싶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동생이 돈을 옮긴 경로로 추정되는 곳을 샅샅이 뒤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 하수도에서 서연이 처음 99억을 발견했던 박스와 똑같이 생긴 박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박스에 부셔져 있는 위치 추적기로 보이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색하던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서연과 태우를 보고 깜짝 놀라며 황급히 도망가게 되죠. 그걸 보고 수상한 낌새를 차린 태우는 오토바이를 쫓아가게 되고 좁은 시골길 덕분에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청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죠. 바로 태우의 동생이 트렁크에서 박스를 꺼내 차량에다가 그 박스를 한번 때리고 하수도에다 버린 것과 그걸 말리던 운전기사와 다투는 장면을 그날 저녁 그 오토바이 청년이 목격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서연에게 승합차를 운전한 놈 때문에 사고가 난 게 확실하다며 그 운전기사가 누구 부하인 것부터 확인해야겠다고 말을 하게 되고 때마침 서연은 현찰로 된 33억을 받아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내일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희주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희주는 무엇을 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죠? 바로 오피스텔 집주인이 사고가 난 당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상황이 찍혀있는 CCTV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태우는 상무를 찾아가 그날 밤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 운전기사 너랑 대표 중에 누가 심어놓은 사람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자신도 대표도 아닌 당신이 3년 전 직접 체포하려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얘기와 그 100억이 그 사람 거라는 것과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된 태우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전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태우가 보는 앞에서 태우의 동료를 죽인 것,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알 수 있게 태우의 상사였던 사람에게 뒷돈을 챙겨준 것, 또한 그 돈을 태우의 차에 넣어놔 뇌물 혐의로 경찰 측에서 박탈당하게 만든, 한마디로 태우를 밑바닥까지 쳐넣은 장본인이자 태우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태우는 동생이 그 사람을 파헤치다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자신에 이어 동생까지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며 멘탈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다음날 서연은 물품 보관함에다 28억을 넣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있는 물품 보관소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핸드폰도 곧 죽이니 연락이 안 될 거라며 알아서 돈을 챙겨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주를 만나러 가던 그때 태우의 연락을 받게 되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그리고 태우는 서연에게 자신은 이놈의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서연만큼은 이 돈을 챙겨도 끝까지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도와줄 수 있게 자신 좀 도와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연은 태우의 차에 자신의 돈과 희주에게 줄 돈을 실게 되고 태우와 같이 희주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그 시각 재우는 서연이 알려준 물품 보관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8억을 찾을 생각에 기뻐하며 락커를 열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는 돈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우는 서연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청부살인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재우는 서연이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되어 그곳에서 서연과 태우와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재우는 서연에게 락커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던 그때 지금 희주가 안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재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연은 희주에게 무사히 33억을 건네줄 수 있게 되죠. 그 후 서연은 태우의 차를 타고 장할머니 집으로 오게 되고 서연은 태우에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 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표가 보고 있었죠. 한편 서연에게 33억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희주는 며칠 전 보고 있던 오피스텔 CCTV를 또 보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보기 위해 호텔에 잠깐 들렸을 때 서연과 재훈이 같이 나오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희주는 33억 뿐만 아니라 서연과 재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각 태우의 부탁을 받은 해커는 USB의 암호를 드디어 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이 보이는 사진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상한 남자와 서연이 같이 찍혀있는 사진도 발견된 것이었죠.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이 찍혀있는 CCTV와 재훈과 서연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희주는 서연에게 받은 33억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태우의 동생이 은폐하려 했던 그 USB에 도대체 왜 서연과 수상한 남자가 같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었던 것일까요? 설마 서연과 99억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